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 지구과학 첫 번째 파트입니다. 뭐 할 거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야. 알았지? 천천히 한번 따라와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가장 먼저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뭐냐면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것부터 터치를 할 거야. 대륙 이동설. 얘들아, 이 단어를 보면 뭐부터 떠오르니? 이미지부터 떠올려봐. 대륙이 뭐야? 땅이지. 땅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동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 이동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대륙 이동설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무지성으로 요것부터 떠올릴 수 있어야 돼. 판계야. 판계야. 알겠죠? 자, 이 판계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야. 누구? 베게너. 자, 베게너는 크게 네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가 네 가지 정도 있어. 자, 그 네 가지 증거가 여러분 지금 책에 싹 보시게 되시면 네 가지가 콩콩콩콩 박혀 있어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해안선의 일치라고 한대요. 잘 보시게 되시면 이런 느낌이야. 마치 퍼즐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싹 이어지게 되면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질 것만 같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한 덩어리였지 않았을까? 라고 주장을 한 거야. 누가? 베게너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화석의 분포로 이야기를 했어요. 화석. 자,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습니다. 뭐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는데 주로 나오는 친구가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 그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날개도 없어. 그 다음 물고기처럼 헤엄만 치는 친구는 또 아니야. 양서류입니다. 다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서류 특징이 뭐야?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해, 폐호흡해. 폐호흡이랑 피부로 호흡을 하는 친구잖아. 물속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젠가 육지로 올라와야 되겠지. 그런데 봐봐. 어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인도, 무려 호주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지도 쫙 펼쳐보고 생각을 해봐요. 그 지역들의 위치, 거리가 어때? 어마어마하게 멀죠. 근데 어떻게 그 모든 화석들이 나이도 비슷하게 발견이 되겠어? 그 이유가 뭐야? 과거에 한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산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산맥. 산맥이 이어졌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쪽에 있는 그 이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랑 남아메리카, 그 다음 아프리카에는 여러 산맥까지도 이어 붙였을 때, 퍼즐처럼 맞췄을 때 이어진다는 거야, 산맥이. 뭔가 이상하잖아. 왜 이어지는 거겠어? 과거에 한 덩어리였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좋아, 여기까지는 뭔가 화석까지는 확실했고 해안선도 확실한데 얘는 조금 애매하지? 애매할 수 있어. 근데 가장 눈에 띄게 특징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은 빙하예요, 빙하. 여러분, 아프리카 맨 아래 동네의 나라 이름이 뭐냐면 남아공이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아공 월드컵 했었죠. 그래서 알 거예요. 거기 생각보다 되게 춥다. 거기서 남극으로 쏘기도 하거든, 실제로. 거기서 가. 그래, 거기는 빙하 흔적 있을 수도 있겠지. 기후변화 때문에. 근데 인도에도 빙하 화석이 있대. 오, 와우. 아니, 씨발, 왜? 인도 지금 어때? 엄청 덥잖아. 졸라 더워. 근데 어떻게 빙하의 흔적이 발견하겠어? 어디서? 인도에서. 그 이유가 뭐다? 인도가 과거에 어디 있었을 것이다? 남극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진짜 확실한 주장이었고 과학자들이 납득을 했다면 설이 아니고 이론이라든지 원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을 텐데 왜 굳이 설이라고 하는 것만 붙었을까? 무언가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뭐가 아쉬웠냐? 바로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어. 야,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는데? 그럼 이유가 뭔데? 그걸 주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주장들은 그림과 더불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어떤 이론이 또 하나 주장을 하게 되었냐면은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멘틀 대류설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대류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가 뭐예요? 뜨거운 물질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들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발 디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얇은 곳,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각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지각이죠. 이 지각 아래쪽에 누가 있어? 멘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 멘틀이 어떤 곳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어떤 곳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지금 멘틀 대류에 의하여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판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쪽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판과 판이 지금 안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과 판이 모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왜 상승하게 되는 거냐? 멘틀 아래쪽에 뭐가 있어? 아주 뜨거운 액체 상태로 구성된 뭐가 있어? 외핵이 있지. 외핵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외핵에 의해서 가열되는 거야. 그럼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을 겁니다. 판의 경계. 자,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는 어떤 경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발산하죠? 그래서 상승부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다라든지 지각의 낮은 온도에 의해서 멘틀 물질들이 차갑게 냉각되는 거야. 그에 따라 멘틀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판과 판이 모여요. 한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지. 우린 이거를 무슨 형 경계라고 이야기하나요?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그죠? 근데 얘도 왜 설에 불과할까요? 뭐가 아쉬웠으니까. 단 하나가 아쉬웠어. 뭐가 아쉬웠냐? 얘네들은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는데, 어디서 멀어지고 있고 어디서 모이고 있는데 그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어. 그래서 설에 불과한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음향측신법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 하면 이건 그냥 상식이야? 대답 못해도 괜찮아.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장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시기가 있어. 인류의 역사상. 언제일 것 같아? 생각해봐. 대충. 언제일까? 대답해봐. 모르겠니? 잘 모르겠어? 전쟁이에요. 전쟁 때 합니다. 결국에 이 음향측신법이 왜 얘가 지금 이 지구과 아파트에서 나오게 됐냐면은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더를 연구하다가 나오게 된 개념이야. 즉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가 이렇게 높낮이가 일정해야 되겠지. 근데 갑자기 높낮이가 이상하게 돼. 그 뜻은 뭐야? 무언가가 출현했다. 미사일 날라오고 있구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음향측신법이 나오게 된 거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둥둥 떠 있어. 내가 물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땅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 배 위에서 음파를 쏴요. 초음파를 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날아가겠죠? 날아가요. 그 다음 되돌아오겠죠. 이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시간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직접적인 아래까지의 깊이를 계산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해? 간 것만 혹은 온 것만 중요해? 간 거 혹은 온 것만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공식 보시면 뭐 합니까? 절반해주죠. 시간이 절반해주는 거예요.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 아이고. 근데 그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 얘들아. 그 공식을 우리가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알려줄 겁니다. 알려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프. 잘 봐봐, 얘들아. 되게 단순한 거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X축은 거리예요, 거리. 내가 배를 타고 쭝쭝쭝쭝 가. 혹은 잠수함 쭝쭝쭝 가는 거야. 그 거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Y축은 이 음향, 초음파가 왔다 갔다 한 그 시간을 이야기할 거야, 시간. 생각해보자. 내가 앉아서 아! 하고 했으면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 느려? 빨라. 내가 서서 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빨라, 느려? 느려요.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쭉 가다가 갑자기 왕복되는 시간이 혹은 편도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진 다음에 요렇게 완만해졌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왕복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해됐습니까? 왕복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졌다는 소리는 깊이가 깊어지는 거야? 얕아지는 거야? 어이, 집중. 다시. 앉아있을 때 시간이 짧아? 서있을 때 시간이 짧아? 앉아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다는 소리는 깊이가 깊어진 거야? 얕아진 거야? 깊어진 거지. 이해됩니까? 이건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음향측신법에서 단순한 계산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 왕복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파악을 해야 되느냐? 깊이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왕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이는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이거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겠죠. 즉 지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왜 뒤집어지냐고 생각해봐요. 왕복 시간이 길어졌죠. 그럼 깊이가 깊어진 거라 그래서 얕아진 거라 그랬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져야죠. 그죠? 아, 여기 깊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지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지형. 그러네. 좋은 지적이야. 미안합니다. 여기를 깊이라고, 깊이 말고 지형이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형. 그쵸. 지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되나요? 내가 좀 착각했어. 미안합니다. 요거. 이해됐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음향측신법으로 뭘 밝혀냈기에 우리가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발산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과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이 음향측신법으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발산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의 이름이 뭐야? 해령. 근데 해령은 보통 어떻게 생겼니?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 그린 요 느낌이 해령을 발견했을 때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의 이름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 뭐라고 부르죠? 해구라고 부르죠. 마리아나 해구. 해구라고 부르잖아. 그죠? 해양판이 뜹니까? 대륙판이 뜹니까? 대륙판이 뜨죠? 대륙판이 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겠고 해양판은 이런 식으로 형성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미세하게 그렸지만 해양판의 위치가 조금 더 어때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와 지형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 지금 자리가 좀 좁지만 여기다 그릴게요. 괜찮죠?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해구에 대한 그래프, 요거 거리 시간 그래프를 가장 먼저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조금 바다가 먼저 있으니까 해안판이 먼저 있으니까 조금 더 깊어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깊겠죠.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가 움푹 파졌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은 대륙판이 나오니까 조금 더 얕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를 방금 제가 그렸던 것처럼 지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거리와 지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오잉? 그죠? 미안합니다. 얘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얘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고 요 느낌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겠죠? 내가 좀 뒤집어 그렸나? 깊은 거니까 시간이 맞구나. 이렇게 돼서 얘는 이런 식으로 반대 뒤집어줘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많아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멘틀 대륙 이동설에서 부족했던 원동력을 멘틀 대류설로 설명을 했고 멘틀 대류설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음향 측심법으로 발견을 하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완벽해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총 집합해서 뭐가 하나 나오게 되냐면은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해령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구나. 해구에서 판과 판이 모이는구나 까지는 몰랐다는 거야. 오케이? 그 이후에 네 번째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주장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해양저 확장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령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 해구에서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판이 소멸.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해양저 확장설에서 첫 번째로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저 그림 그대로 그릴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 판은 멀어질 거고 왼쪽 판도 멀어질 거야. 중심에서부터. 그죠? 근데 쌤 저거 멀어지는 건 알겠는데 저기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라는 건 어떻게 파악을 했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방금 생성된 여기와 여기죠. 여기는 생성되고 시간이 조금 지났겠지. 그죠? 그 다음 여기를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실선을 A, 두 번째 실선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됐어?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 나이를 비교해보자. 나이는 A판이 나이가 많을까? B판의 나이가 많을까? 당연하게 B. 그죠? 자, 그만큼 나이가 많다는 것은 땅 속에 오랫동안 존재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만큼 나이가 오래됐고 오랫동안 땅 아래에 있었다는 소리는 두 번째, 모두 똑같아. 모두 이 정보도 파악할 수 있어. 퇴적물의 두께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 맞아, 아니야? 그렇겠죠. 퇴적물의 두께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당연히 누가 더 두껍겠어? B가 더 두껍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있겠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땅을 파악했죠. 나이 파악했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상식 배틀 한번 해볼 거예요. 둘 중에 대답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 간단하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두 번째. 고지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지작이. 자, 상식 배틀이라고 그랬지? 대답 잘해라잉. 지구입니다. 북극은 자기장적으로 봤을 때, 자석으로 봤을 때 무슨 극이야? 너는? N극? 이 빡대가리들. 너네 나침반 들면 자석의 N극이 어느 극 가르치니? 어디 가르쳐? 자석의 N극이. 나침반 N극이 어디 가르쳐? 북쪽이지. 맞아, 아니야? N극이랑 누구랑 달라붙으려고 해? S극. 근데 어떻게 여기가 N극이야? 뒤질래? 북극은 S극이에요. 그리고 남극이 N극인 거야. 알았지?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생각해보자.
아직 액체인 마그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땅 속에서 천천히 식을 거야. 그 식어가면서 만약에 자철석처럼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N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어디로 모이려고 하겠어? 위쪽으로 모이려고 하겠죠. 왜? 북쪽에 있는 S극이랑 달라붙고 싶어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자연적으로 남극의 S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남극에 있는 N극에 달라붙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맞아, 아니야? 그죠? 요게 지금의 자기장 모습이죠. 이게 정자극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자극기? 정자극기. 요게 정자극기야. 그런데 우리 지구는 항상 정자극기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특정한 뭐 기준이 있다든지 뭐 주기가 있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뒤집어질 때가 있어. 무슨 소리야? 니네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북쪽이 N극이 되기도 하고 남쪽이 S극이 되기도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때 당시에 생성된 마그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위쪽이 뭐가 되는 거야? S극. 아래쪽이 뭐가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힌트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요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잘 봐봐. 되게 쉽게 설명을 해볼게. 선 보이십니까? 이 선이 뭐냐면은 열곡, 즉 이 움푹 파인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해됩니까? 여기 열곡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자극기, 정자극기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생성된 얘는 위가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거야. 그쵸? 그런데 조금 더 나이 많은 친구를 확인해 봤더니 어라? 역자극기야. 뭐라고? 역자극기야. 그러면 위쪽이 뭐가 돼야 돼? S. 이해돼? 이해 안 돼? 이해되지? 그치? 여기가 S가 될 거야. 그럼 아래쪽이 뭐가 돼야 돼? N극 돼야 되겠지.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열곡을 기준으로 판이 한쪽만 멀어지나요? 그럼 이쪽만 멀어지나요? 보통 같이 멀어지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열곡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는 무슨 극 되는 게 맞을까? 대충 때려봤을 때 N극. 왜? 얘랑 얘는 같은 시기에 생성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N극일 거야. 여기도 N극 되겠지. 맞아,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거의 일정하게 멀어질 거니까. 그러면 질문. 여기 세 번째 칸은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 위쪽이. S극.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굳이 몰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걸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자극기라든지 역자극기에 대한 정보 자체를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것 뿐이지 시험 문제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 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S극, N극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색깔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수능 시험 문제는 컬러예요? 흑백이에요? 흑백이죠. 그러니까 정자극기를 뭐 예를 들어서 검정색으로 칠하고 역자극기는 색칠하지 않고 그냥 백색으로 남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책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어찌됐든 간에 이 열곡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양쪽이 무슨 관계예요? 착 맞달라붙는 무슨 관계? 두 글자? 대칭. 그렇지. 열곡을 기준으로 고지자기의 흔적이 대칭이더라. 이해됩니까? 요렇게 증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됐죠? 아, 너네 너무하지 않니? 이것들 북쪽이 노스라서 N으로 알고 있고 남쪽이 사우스라서 S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고등학교 2학년 처먹고. 그러면 안 돼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열곡과 변환단층인데 그건 넘어가 될 것 같아. 상관없어.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해양저 확장설로 해령도 발견했지만 무엇도 발견했다고요? 해구라고 하는 것도 발견했어요. 근데 해구가 섭입하는, 파고 들어가는 곳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해양판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거고요. 대륙판은 그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질문. 가장 윗부분에서 마찰 일어나서 지진 발생해, 안 해? 해요. 중간 언저리에서도 발생해, 안 해? 해요. 가장 깊은 곳에서도 발생해, 안 해? 해요. 질문. 가장 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이름이 뭐예요? 천발 지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 봐라. 가운데가 뭐였어 그러면? 야, 가운데는 가운데 중발. 아래쪽은 모를 수 있어. 신발. 이런 신발. 이것들 봐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양판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륙판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륙판 쪽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것으로 확장을 함과 동시에 무엇도 하고 있다? 소멸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야. 주장도 한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정리. 자, 결국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느 판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륙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진이.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총집합하여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것이 바로 5번째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죠? 좋아요. 그것들을 다 더한 하나의 개념이 바로 요거라는 소리야. 가보도록 합시다. 5번째 판구조론이야. 자, 이 친구는 설이 아니네요. 이론이죠. 굉장히 증거와 원리와 모든 게 알맞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정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됐죠? 좋아. 자, 이 판구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 디딛고 설 수 있는 부분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판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여기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은 암석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맞아, 아니야? 맞죠. 암석권이야. 자,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암석권이 단순하게 지각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지. 모두 포함돼야 돼. 멘틀. 그 중에서 어디? 상부 멘틀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판은 지각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상부 멘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 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판을 우리 무슨 판이라고 부릅니까? 대륙판이라고 부르죠? 그죠? 첫 번째 대륙판. 자, 미안한데 얘들아 이거는 좀 적어줬으면 좋겠거든. 웬만해선. 알고 있을 거야. 다 머릿속에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적어줘. 대륙판 어떤 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돌멩이 이름이요. 기억하니 못하니? 못해요? 뭐를 모른다고 얘기해줘 그냥. 몰라요? 몰라요?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이 빌어먹을 돌멩이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많이 깎아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두께는 상대적으로 어떤 편이죠? 이거 혹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얘기해줘요. 어때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껍습니다. 하지만 밀도는 어때요? 밀도는 작죠. 그러니까 뜬 거잖아 여기서. 그지? 좋아. 이 정도만 해도 돼. 나쁘지 않아. 물론 여기서 실제 밀도 값까지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실제 두께까지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다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2번째, 바다 아래쪽에도 땅이 있기는 하잖아. 그죠? 우린 거길 뭐라고 부르죠? 해양판이라고 부를 거야. 자, 해양판 돌멩이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도에 많은 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무암.
그리고 두께는 어때? 상대적으로 두꺼워. 아, 얇아. 미안합니다. 아유, 밀도는 크죠. 그러니까 가라앉은 거야.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제가 간단하게만 그려볼까 하는데 제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이거 비교적 잘 그리는 그림만 그렸네. 네, 그림 정말 잘 그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진짜 거의 피카소급이거든요. 해볼게. 자,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땅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말이지. 이 해양 지각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다 그래서 지각은 얇아. 그죠? 그죠? 하지만 대륙 지각도 얘는 좀 두껍지. 얘는 좀 두꺼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멘틀 자체,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친구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양판이 또 요 정도 두께로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지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멘틀이에요. 해양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분홍색과 노란색까지가 지각과 멘틀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요 정도가 지각이고 여기서부터 요 정도가 싹 다 멘틀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이렇게 엄청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저기가 지각이고요. 이어버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지각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멘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간다.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할 겁니다. 누가? 대륙판이. 해양판은 조금 얇다. 됐나요? 요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멘틀을 뭐라고 부르느냐?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연약권. 여러분, 멘틀은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따지고 보면 무조건 고체긴 해요. 이것들 봐라. 고체죠? 근데 얘들아 아까 멘틀 땡땡설 무슨 설? 대류설. 얘들아 대류는 무조건 어디랑 어디서 일어나니? 응? 그렇지. 액체 기체에서만 일어나지. 근데 씨 어떻게 고체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자, 요거 있잖아. 물어볼게 얘들아. 고체에서 정의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긴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부피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고체야. 그럼 물어볼게. 너네 푸딩이나 젤리 아니?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놔봐. 모양이 변하니? 부피가 변하니? 그런 상태야. 조금 말캉말캉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연약권에서는 부분적으로 녹아있죠. 녹아있다. 잘 들어. 부분적으로 녹아있다는 말을 용융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 용용 죽겠지 할 때 용자랑 융이라고 합니다.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요. 오케이? 부분 용융되어 있다. 이 부분 용융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그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죠? 네. 지금 문제도 살짝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개념 정리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